오늘 새벽 또 한 번의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 시험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전과 같은 자이언트 스텝 0.75% 이상의 금리를 또 한 번 더 올리게 된다면은 이제는 전 세계의 경제, 전 세계 경제의 위협으로 다가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미국 시장은 굉장히 지금 난타전이 지금 치열합니다. 금리 인상을 앞두고. 그래서 만약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또 한번 큰 폭을 올리게 되면은 당연히 무엇으로 오게 되겠습니까? 경기 침체가 연결되겠죠. 자, 그러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인플레를 잡을 수 있냐? 이것도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의 물가 상승이란 것은 금리와 연관되거나 연동이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DS 곡선, 수요 공급 곡선을 우리 잘 많이 봤습니다. 디맨드, S, 서플라이. 그래서 내 이름은 DS. 이 D와 S, 이 수요 공급 곡선이 만나는 곳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가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도 많이 제가 언급해드려서 잘 알 겁니다. D는 수요, 디맨드, S는 공급. 수요 공급. 그래서 DS는 내 이름. 그런데 지금의 물가 상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급이 줄어버린 거죠. 공급망에 의해서. 그러니까 만나는 지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리를 통해서 물가를 잡을 수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수요가 견인하는 물가 상승입니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된 경우죠? 여기서 똑같이 DS 곡선 있죠. 수요 공급 곡선 DS. 그래서 자, 수요가 견인이 된 겁니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D 곡선이 어떻게 돼요? 0부터 100이라 치면은 D 곡선이 계속 오른쪽으로 가겠죠. 숫자가 높은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D와 S가 만나는 점이 가격이 되죠. 이 계속 올라가죠, 가격이. 디맨드 곡선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계속 가격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요 견인이 아니고 공급망에 따른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 공급망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금리를 올려도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난타전이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과연 왜 금리를 올리냐? 금리를 올려봐야 경기 침체밖에 결과가 나오지 않는데 전 세계 사람들 우리 다 죽일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의 금리 인상 카드만으로는 미인플레, 물가 상승이죠. 못 잡는다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그런데 지금 파월이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우리 2000년대 초반에 보시면 그린스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연준 의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히게 금리 조절을 잘했어요. 자, 여러분들 물가라는 부분 있죠. 더 중요한 것은 경기입니다. 경기. 우리 경기가 좋아야 되잖아. 그 다음에 성장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무엇이 있죠? 가장 중요한 지표, 고용지표. 그 다음에 소비지표. 우리가 경제지표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개입니다. 양대산맥. 고용지표와 소비지표입니다. 거기서 따라온 것이 성장률, 그 다음에 경기, 물가 이런 거가 되겠죠. 자, 이 모든 거를 참조를 해서 금리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그라미 친 파울이라는 사람은 오로지 하나밖에 못 보는 거예요. 물가 이거 하나밖에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이 조금 뭔가 이상하다, 냄새 난다는 겁니다. 자, 유태계 자금의 유태계인들이 주인인 연준이죠. 연준이란 것은 사기업이에요. 사기업, 민간기업입니다. 그 주인이 유태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태인의 어떤 조종을 받고 지금 전 세계 경제를 위협에 떨어뜨려서 자산 가격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려서 그 다음에 또 금리 인하시키겠죠.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장난을 쳐서 불법적인 어떤 자산 이익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라도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금리 결정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은 보시면 2% 넘어갈 수 없습니다. 넘어가면 안 돼요. 상한선이 2%입니다. 미국은. 한국은 어떻습니까? 상한선이 2.5%입니다. 이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이 넘어갔을 때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유동성 함정이 빠지게 되면은 10년 경기 침체 겪습니다. 10년 동안. 여기서 나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유동성 함정에 빠졌을 때는 다음에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아니면 금리를 인하시켜도 경기와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이 문제가 크기 때문에 저는 과다하게 금리를 절대로 올려서는 안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죠. 지금 전쟁이죠. 푸틴 때문에, 전쟁 때문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물가가 오른 부분이 크죠. 거기서 따라온 것이 전쟁이 어떻게 됐습니까? 공급망을 건드려 버렸습니다. 공급망. 특히 에너지 가격.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푸틴 때문에 오른 물가 금리 올리냐고 잡히냐고요? 안 잡히잖아요. 기본적인 우리가 뭐 지금 상식이에요, 상식. 초등학교 2학년 정도면 알 수 있는 상식이란 겁니다. 그런데 엉뚱한 지금 결정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도 헷갈리고 있고, 그리고 미 연준은 지금 7.3으로 네, 지금 0.75% 금리 인상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내년에 금리 인상에서 이제 금리 인하로 돌아서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죠? 의도적인 네, 자산 가격입니다. 자산 가격을 떨어뜨리냐 아니냐,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스텝 뭐 좋습니다. 빅스텝 이거 올렸다가 나중에 금리를 인하를 하더라도 네,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약간 뭐라고 했습니까? 경기 살아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유동성 함정에 빠지게 되면 이거 골 때립니다. 이거 유동성 함정. 자, 이 유동성 함정에 빠진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입니다. 20년, 30년 동안 경기 침체 겪었어요. 디플레이션. 자, 이 전 세계 사람들을 지금 담보로 네, 인질로 묶어가지고 금리 장난친다 그러면은 저는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 그 다음에 내년에 금리를 인하를 시키더라도 유동성 함정에 빠진다 그러면은 저는 전 세계 경제 네, 10년 암흑기 거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가 지금의 2,400포인트죠. 여기서 반토막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절대로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미국은 과도하게 금리를 올려서도 안 되고 한국 같은 경우는 최대 2.5%니까 0.25% 한 번만 더 올리면 이제 금리 인상 끝났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보셔야 되고 바보짓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IMF에서도 경고를 하고 나섰어요. 금리를 과도하게 올리게 되면은 미 경기 침체 이제 피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네,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지만 63% 연준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유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IMF는 세계 주요국 성장률 전망치가 떨어진다. 결국 이 말이 무엇이죠? 침체로 간다는 겁니다. 침체. 경기 침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래 공포, 리셉션이죠. 네. 그래서 이후에 금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6월 달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자, 꼭지란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꼭지예요. 자, 인플레이션을 결정하는, 물가 상승을 결정하는 큰 세 가지가 있죠. 식료품. 네, 식료품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에너지 가격.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또 하나. 네, 플러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주택, 주거비용, 뭐 월세라든가, 네, 주거비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식료품도 마찬가지고 이미 꼭지 찍었고, 에너지 가격은 지금 이미 마이너스를 지금 이 주가를 보시죠. 주가란다. 이 차트를 보시면은, 자, 가격 차트를 보시면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주거비용은 이제 갱신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한국처럼, 네, 이자 부담 때문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미 꼭지를 쳤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여진이 계속 남아있다고 그랬습니다. 여진. 이 여진을 반영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기대 인플레. 그래서 기대 인플레는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하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그거와 상관없이 이미 인플레이션은 네, 6월달 이미 꼭지를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한미 간 금리 역전은 이제 저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자, 여기서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을 미국이 하더라도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제 금리 못 올립니다. 금리 절대 못 올려요. 올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망합니다, 이제. 자, 미국과 한국은 상황이 다르죠. 미국은 고용시장이 매우 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미국 시장. 네. 양대 지표라고 했죠. 고용 지표하고 우리가 중요한 지표가 무엇이죠? 고용 지표 플러스 소비 지표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의 여력이 있어요. 그래서 고용 지표가 우리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소비 지표는 계속 소비가 감소 추세가 아니죠. 그래서 고용 지표와 소비 지표가 매우 양호하기 때문에 금리를 좀 더 올려도 경제가 받칠 수 있는,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만 한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고용 지표가 엉망입니다. 고용 지표와 소비 지표가 엉망이기 때문에 이걸 올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준금리 역전도 가능하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국은행 그리고 현 정부에서도 이 부분들도 자, 이제 앞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보고,
역대 지금 3번 정도가 네, 한미 금리 역전이 됐습니다. 한국은 당연히 미국보다 금리가 높아야 됩니다.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그다음 외환 보유고 또 환율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출 기업이 많죠. 네. 수출 기업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내수 우리가 수입하는 그런 원자재를 다 거의 다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격이 크죠. 그래서 이 3번에 있었으나 네. 이번에도 지금 한번 올렸습니다. 2.25%니까 만약에 미국이 금리가 역전되더라도 저는 큰 무리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16년도, 18년도 이때도 역전이 있었습니다. 있었을 때 환율은 안정됐었습니다. 지금의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금리 때문이 아니고 강달러, 네, 지금 강달러 분위기죠. 전 세계적으로 그 부분들이 지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전히 기대 인플레는 오른다. 라고 하는 부분, 이미 인플레는 꼭지를 쳤다고 하더라도 기대 인플레는 오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여진이라고 지난달에 다 말씀드렸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소비 심리입니다. 소비 심리가 떨어지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소비 지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소비 지표가 무너지게 됩니다. 금리 한번 더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는 최대 남은 것이 2.5%입니다. 지금 2.25%니까 여력이 없다. 그 다음에 금리를 한번 더 올리게 되면 고용지표가 완전히 무너진다. 네. 길거리에 네, 실업자들 줄줄이 샌다.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고, 자, 미국에서도 이성적으로 경제 원칙을 세우고 금리를 올리더라도 네, 0.25%만 올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0.75% 유사하다고 그럽니다. 예,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자칫 전 세계 경제 10년 불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야 되고, 한국은 미국이 만약 금리를 올리더라도 절대로 금리를 따라서 올려서는 안 된다. 올리더라도 2.5%, 0.25%만 올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